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 김수진입니다.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많이 배우지요. 엔지니어링의 중요한 것인데요. 이 미분 방정식을 해석적으로 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 해석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오늘 공부할 텐데요. 그 중에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 오일러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은 뭔가요? y 다시는 뭐 at 더하기 by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왼쪽은 dy 오버 dt고요. 오른쪽은 정해진 식이 됩니다. 그래서 즉 dy 오버 dt 즉 시간에 따른 y의 기울기 값이 주어졌을 때 거꾸로 y 값을 계산해내는 게 미분 방정식이죠. 그러면 오일러 방법은 뭐냐면요. 오일러 방법은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y3이 요 위치에 있다. y3이 요 위치에 있으면 그럼 y4는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가 y3입니다. y3 값은 알아요. 그때 y4 값을 3 플러스 1이니까 y4는 어떻게 구하냐? y4를 구할 때 우리가 즉 기울기만큼 그대로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자, x값은 수평으로 시간축은 dt만큼 움직이고요. 그리고 y값은 dy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럼 dt하고 dy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느냐? 우리가 함수로 정의되어 있어요. 이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dy 오버 dt가 있기 때문에 dy 오버 dt를 이용해서 자 x값은 dt만큼 그대로 움직여주고 y값은 dy만큼 그대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요게 오일러 방법입니다. 즉 기울기 값이 있기 때문에 기울기 값을 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넣는 거죠. 그래서 y의 다음 값은 y의 이전 값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곱하기 dt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일러 방법입니다. 오일러 방법을 이용하면 원래 y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라고 할 때 첫 번째 점에서 기울기만큼 움직이고 또 여기에서의 기울기만큼 여기로 가고 자,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다 어디에 있어요? 이미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기울기식이기 때문에 계속 현재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다음 점 계산하고 현재점에서 기울기 구하고 다음 점 계산하고 해서 계속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차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델타 t를 줄이는 거예요. 델타 t를 아주 작게 해주면 이 오차가 실제의 y 그래프와 그리고 오일러 방법으로 그린 y 그래프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인 예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낙하산인데요. 낙하산에 이렇게 사람의 몸무게가 m이에요. 그러면 중력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mg죠. 그러면 낙하산을 안 핀다면 중력 가속도에 의해 속도가 계속 늘어날 텐데요. 낙하산을 딱 피면 우리가 자 공기 저항 계수 곱하기 속도의 제곱, 즉 내려오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공기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국은 그 낙하산에 작용하는 힘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자, 동력학에서 가장 유명한 식이 F는 ma죠. 그래서 작용하는 전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되는데요.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죠. 그래서 dv 오버 dt가 가속도가 되죠. 그리고 힘은 mg 사람의 몸무게를 지구가 당기는 힘하고 그리고 낙하산의 공기 저항 bv 제곱
총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m을 넘기면 여기 m 없어지고요. B 아래에 분모로 m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미분 방정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v-는 g-n분의 b v제곱이라는 미분 방정식이 나왔고요. 그러면 수치 해석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요. 오늘 오일러 방법을 배웠죠. 오일러 방법은 자, 다음 속도는 현재 속도 더하기 속도의 미분 곱하기 우리가 시간 간격 이렇게 되죠. 속도의 미분은 요 앞에 계산이 되었지요. g-n분의 b v제곱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입력을 해주면 우리가 오일러식이 만들어졌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이용해서 오일러 방법을 적용해서 낙하산을 핀 사람이 내려오는 속도를 한번 쭉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간을 한번 보는데요. 낙하산을 딱 편 시간을 0이라고 해서 0.1초 간격으로 쭉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0.1초, 0.2초 이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 아래 칸까지 쭉 내렸습니다. 2.2초까지 내렸고요. 그러면은 그때 dv 오버 dt 해봐야 되겠는데요. dv 오버 dt는 이전 속도가 있어야 dv 오버 dt가 계산이 되는군요. 자, 우리 속도 미터 퍼 세크라고 하면요. 처음 속도 낙하산을 딱 피기 전에 속도를 몇 미터 퍼 세크로 사람이 내려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1초 똑딱 하는 사이에 한 10m 똑딱 하면 10m 떨어진다고 생각할까요? 자, 10m per sec로 처음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dv over dt 즉 가속도죠. dv over dt 가속도 이게 미터 per sec 제곱이 되겠습니다. dv over dt는 여기 앞에서 우리가 했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빼기 9.81 빼기 공기 저항 계수 B. 요거는 우리가 위치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달러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의 제곱 곱하기 현재 속도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속도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자, 오일러 방법에 의하면 그 다음 속도는 이전 속도 더하기 그러면은 이전 속도가 어디 있죠? 요게 두 번째니까 첫 번째죠. 자, 이전 속도 더하기 V2는 V1 더하기 dv over dt 가속도죠. 가속도 여기 있네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 간격. 시간 간격은 어디에서 어디 빼면 돼요? 0.1에서 0 빼면 시간 간격이 되죠. 네.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또 복사하면 얘를 또 복사하면 그 다음에 이 값이 나오고요. 이거 복사하면 그 다음 값 나오고 계속 계산하는 거죠. 왼쪽 오른쪽을 계속 이렇게 쭉 여기에서 오류가 나왔는데 여기에 질량 m으로 나누지를 않았네요. 여기가 가속도는 g 빼기 b 나누기 m의 속도의 제곱인데 질량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속도의 제곱하기 전에 나누기 몸무게
몸무게도 역시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표시를 해서 몸무게를 고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바꾸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쭉 아래로 계속 복사해서 내려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속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예, 이렇게 해서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시간이 0에서 쭉 가면서 우리가 0.5초를 지나면 우리가 4m per sec에서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시작 속도가 11대. 그러면 처음 낙하산을 펴기 전에 한참 낙하하다가 신나게 굉장히 빠른 속도, 자, 20m per sec로 낙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20m per sec로 했더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게 오일러 메서드에서 요 시간 간격이 크면 실제 값하고 많이 다르다고 했죠. 시간 간격을 많이 줄여 볼게요. 0.02로 줄여 보겠습니다. 시간 간격을 줄이니까 정상적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초기에 20m per sec로 낙하하던 사람이 낙하산을 피면 속도가 점점점 줄어서 5m per sec, 4m per sec 정도 되면서 속도가 안정화를 찾게 되죠. 그러면은 속도를 바꿔 볼게요. 아까 20이었는데 여기 5로 해 볼게요. 초기 속도를 5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속도가 5여도 낙하산을 딱 피고서 안정적인 속도는 약간 4 정도 되죠. 초기 속도 아까 20이었는데요. 50으로 늘려볼게요. 초기 속도가 50이었을 때 안정적인 속도 역시 50이었을 때 처음에 속도가 확 줄었다가 나중에는 안정적인 속도 역시 4.5m per sec 정도로 안정화가 되는군요. 그래서 초기 속도와는 관계없이 낙하산을 피고 나면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속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이어도 나중에 안정적인 속도는 저게 되고요. 그러면은 공기 저항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낙하산의 이렇게 크기에 따라 공기 저항이 다르겠죠. 공기 저항이 50대 2배로 해서 낙하산이 되게 커요. 낙하산이 크면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속도가 2.9로 많이 내려가네요. 그래서 공기 저항이 커지면 우리가 낙하산을 피고 등속도로 내려올 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무게가 아주 가벼워요. 몸무게가 뭐 40kg인 사람이 낙하산을 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무게를 줄였을 때 에러가 발생한 거는 여기에 갑자기 속도가 0으로 뚝 떨어졌죠. 이거는 우리 그 오일러 방정식의 여기에 시간, 샘플링 타임이 역시 크기 때문인데요. 엑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링 타임을 0.02로 줬는데 0.01로 더 줄여버리겠습니다. 샘플링 타임을 더 줄이면 자,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자, 몸무게가 40이면 최종 안정적인 속도가 얼마가 되나요? 2.26으로 해서 약간 더 줄었죠.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몸무게 그리고 공기 저항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특히나 오일러 방정식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보면은 초기 부분은 DT 우리가 얼마나 조밀하게 샘플링 타임을 하느냐 아니면은 듬성듬성 샘플링 타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일러 방정식의
결과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치 해석 중에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오일러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오일러 방법은요, 현재 위치에 속도와 시간 간격을 곱해주면 다음 위치가 된다. 만약에 이게 시간이라면, 자, 현재 속도의 가속도의 시간 간격을 곱하면 다음 속도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거죠. 현재 위치가 y0고요. 다음 위치 y1은 우리가 속도 곱하기 시간, 다음 위치 속도 곱하기 시간, 속도 곱하기 시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y3이에요. 그러면 다음 위치 4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속도 곱하기, 이게 속도죠. dt분의 dy가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다음 위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음 위치는 현재 위치 더하기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서 계속 그걸 반복해 주는 게 오일러 방법입니다. 근데 이 오일러 방법은 이 시간 간격을 아주 조밀하게 하면 실제 위치하고 비슷해지는 것이고요. 시간 간격을 듬성듬성하면 좀 실제 위치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해서 낙하산을 딱 폈을 때 최종 속도가 안정적인 상태의 하강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 수치 오일러 법으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